네, 안녕하십니까. 주유친입니다. 잘 지나셨죠? 다우는 자꾸 오르고 나스닥은 자꾸 내리면 도대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참 답답하죠. 나스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희로서는 일단 많이 답답한 와중이고, 근데 솔직히 인정합시다. 나스닥 2020년부터 엄청 올랐잖아요. 무섭게. 그러니까 조금 쉬어가야 될 타이밍이긴 맞고요. 그동안 많이 안 오른 이제 다우라든지 아니면 S&P 500 그 위주로 이제 좀 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. 일단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그다음에 투자 권유는 절대 아닙니다. 자, 그래서 저번 영상에 제가 알려드렸죠. 저는 지금 이렇게 에너지의 8%, 전기차의 20%, 클라우드의 15%, 헬스케어의 10%, 핀테크의 10%, 반도체의 17%, ETF의 13%, 컨슈머 7%. 제가 저번에 이 컨슈머를 안 넣어서 여기 계산이 좀 잘못됐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이렇게 업데이트된 모습 보여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8%, 그 다음에 핀테크 10%,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에너지랑 핀테크, 이제 제가 하나 더 리츠를 추가를 하면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좀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오늘 리밸런싱 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기 전에 오늘 한번 봅시다. 나스닥은 마이너스 0.6% 떨어졌고요. 오늘 S&P는 마이너스 0.09, 그래서 거의 그냥 브레이크 이븐이었고, 다우는 이제 또 오늘 오르면서 0.3 이렇게 오른 모습 보여줬고요. 자, S&P 무버 보면은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랐고요. 엔페이스랑 비아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많이 떨어진 모습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엔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영상을 더 올릴 테니까요.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, 관심 가져주시고요. S&P 지금 한번 보시면 일단은 아마존이랑 페이스북,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올랐어요. 애플이랑 같이. 이제 마소랑,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오늘 좀 이렇게 올라주면서, 근데 다른 세미컨덕터, 반도체 애들은 좀 이렇게 떨어진 모습 보여줬고요. 테슬라는 여전히 힘을 못 쓰는 모습, 이런 모습 보여줬고, 그 다음에 이제 뱅크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많이 올라서 또 좀 이렇게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요. 다른 컨슈머, 그 다음에 헬스케어, 유틸리티 섹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늘 오른 모습 보여줬습니다. 자, 제가 아까 영상 올린 ARKX 오늘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도 봐주시길 바라고요. 지금 탑10 홀딩에 굉장히 캐시우드가 이를 갈고 나온 듯한 그런 모습을 저는 이제 받았고요.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86,000불이 제일 큰 비중이지만 이제 점점 늘어나는 그런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ARKX, 에어로스페이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ARKX 공부해 보시면서 또 투자를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도대체 왜 해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일단 시작 전에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3개월 차트 보시면요. 3개월 차트 보시면 지금 여기 JP모르겐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벌써 27%가 이렇게 오른 모습 보여줬고, 그 다음에 엑슨모빌이나 그 다음에 쉐보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-30%가 오른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,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아마존, 애플, 이런 퀄컴 이런 회사들은 지금 다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죠. 물론 이제 1년 차트로 보면요, 뭐 압도적으로 지금 엄청 올랐습니다.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500% 가까이 올랐고요. 애플은 이제 96%,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건 이제 한 100% 좀 안 되고요. 근데 애플이나 아니면 구글이 뭐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보여주지만 지금 뭐 JP모르겐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제 77% 오르면서 솔직히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.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느껴야 될 건요, 한 곳에 몰빵 투자하지 말고 좀 이렇게 밸런스를 하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 S&P 지금 여기 섹터별로 매해마다 누가 제일 많이 이익이 좋았는지, 누가 제일 이익이 안 좋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금 차트인데요. 지금 2007년도 보시면 에너지 섹터가 지금 제일 좋았습니다. 에너지 섹터가 제일 좋았고, 그 다음에 인포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밑에 있어요. 밑에 있고, 이제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아래에 있습니다. 이렇게 아래에 있지만, 또 이렇게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17%로 제일 아래에 있었지만 또 바로 2012년도에는 1위를 차지하면서 영원한 꼴찌, 영원한 1위는 없다는 그런 거를 보여줬고요. 컨슈머 보면요, 굉장히 지금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1위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뭐 3위, 그 다음에 2위 이런 식으로 이제 2020년에 인포텍에 이어 이제 두 번째로 33%의 이런 수익률을 보여줬고요. 그 다음에 S&P 같은 경우에는요, 지금 한 평균 정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, 솔직히 S&P 지수만 이겨도
그 해에는 성공한 거다라는 걸로 이제 S&P 1년 수익으로 S&P를 이기기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솔직히 S&P 지수에 ETF에 넣고 그냥 기다리시는 것도 솔직히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. 이렇게 1년에 26% 수익이 나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. 그 다음에 2008년도 안 좋았을 때는 이제 금융 세터에는 거의 마이너스 55%였는데 마이너스 37로 많이 선방을 했죠. 그러면서 이제 뭐 31%, 18.4%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S&P에 투자하는 것도 솔직히 나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좀 성장주도 좀 찾고 우량주도 좀 찾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에너지, 이제 태양광, 이제 바이든 인프라, 이제 엔페이즈랑 이제 엔브리지 지금 담고 더 담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핀테크는 이제 어차피 돈은 써야 되니까 이제 저는 비자랑 C가 있지만 페이팔을 좀 더 담기로 했고요. 그 다음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회복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캐나다 리츠로 이제 TNT 정부한테 땅이랑 빌딩을 빌려주고 이제 월세를 받는 그런 부동산 업체 TNT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월마트나 그런 식료품 가게에서 이제 돈을 월세를 받는 스마트 센터, 그 다음에 노스웨스트 헬스케어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세를 받는 노스웨스트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세 개 중에 오늘 하나를 샀고요.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리츠를 사고 싶으시면은 이제 리얼티 인컴이라든지 그다음에 SPG 요즘에 이제 점점 쇼핑센터도 오픈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SPG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AMT 아메리칸 타워스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바이든 인프라 이런 것도 있고요. 5G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이제 주식들을 좀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고요. 그래서 오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핀테크 좀 오르고 그다음에 리츠 이제 0%에서 이제 5%를 이제 좀 담았어요. 그래서 5% 담았고요. 이것이 올라가면서 이제 다른 것들이 좀 떨어졌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를 조금 더 담을까 싶어요. 그래서 반도체를 좀 더 담을까 싶고요. 리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TNT라는 걸 담았어요. 그래서 T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월세를 받는 그런 이제 부동산 회사가 되겠는데, 일단 배당금이 굉장히 좋습니다. 배당금이 일단 한 7% 정도 되고요. 월 배당이고요. 그리고 오늘까지 들어가야 이제 다음 달에 배당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 5% 정도 들어간 모습 보여줬고요. 핀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또 페이팔이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. 그래서 페이팔을 조금 담았고요. 그 다음에 헬스케어도 조금 오른 거 볼 수 있을 텐데 헬스케어는 이제 비바 시스템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비바 시스템스 좀 담았고요.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유심히 보고 있는 이유가 반도체는 미래에 절대 진짜 필요한 그런 제품이거든요. 근데 요즘 반도체 쇼리지가 나서 굉장히 힘들어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반도체 회사를 좀 보고 있고요. 반도체를 만드는 그 기계를 만드는 그런 회사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유심히 보고 있고요. 워치리스트에 넣고 제가 생각하는 가격이 됐을 때 그때 한번 줍줍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영상 한번 찍어볼 테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일단 다우는 너무 자꾸 오르고 나스닥은 자꾸 내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저만의 이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오늘 한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.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